네, 반갑습니다. 예. 저 처음 보세요?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일단, 프린트 좀 준비했는데 봐주셨어요? 프린트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문서 하고요. 자, 교재 2개 준비하시고, 자, 요 입문서 보시면, 자, 옆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시법령이라고 있습니다. 공시법령. 여기서부터, 자, 제 담당이니까, 자, 여기서 펼쳐 주시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교재가 없어도 큰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재라든가 자료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공시법령. 자, 제 이름은 김병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미리 요거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죠? 자,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여러분 시험 보실 거잖아요. 우리 최종 목적은 시험을 잘 보자.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해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요? 네. 이해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해요. 좀 더 중요한 걸 꼽자면, 자, 제가 미리 정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무조건 암기예요. 예. 자, 이 뭔가 이렇게 희망을 버리세요. 예. 이해만 되면 암기가 될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 너무 이해할 게 많아요. 너무 이해할 게 많아서 이해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시험 못 봅니다. 결국은 이해는 다 해야 되는데, 자, 결국은 이해한 걸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시험장 가서 어떻게 생각이 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자, 정말 많은 걸 이해하고 나서요.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고 집에 가서 생각나요. 시험 끝나고.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장 그 답안지 찍을 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냐. 요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했다. 아, 그런 것 같다. 만족해. 그러면 끝나요. 좀 이따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이렇게 잘 까먹는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외울 것이냐. 여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다 싫어해요. 난 이제 착한 사람인데, 예,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 지금 농담한 거예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농담이 안 통해? 예, 농담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목표이지, 뭐 여러분 저를 싫어해도 돼요. 어찌됐건 시험장 가가지고 좋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한 대로 시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요 문장이 나왔을 때 요건 있다다 없다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생각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이 암기를 어떻게 하냐, 자, 각종 암기 공식 같은 거 만들어봤자 그걸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 최종 목표는 뭐냐면 수업 시간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외워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업 시간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워질 때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수업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고 여러분이 이제 되게 크게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어찌됐건 수업 시간에 끝내드리려고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냐 그러는데, 자, 제 최종 목표는요. 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제일 조금만 공부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목이 너무 많아요.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을 제시를 해드려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나 해야 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더 많이 공부하는 이게 교재 내용이라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요것만 해가세요라고 찝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제 수업에는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엉뚱한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문제들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제가 다 찝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24문제 중에 적어도 20개는 다 수업 시간에 맨날 듣던 얘기 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2문제 정도 벗어났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다 찝어드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20개 이상은 전부 다 맨날 수업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하던 얘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이거 안 나옵니다 한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믿으시고 이제 시킨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나도 모르게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되고 시험장 가서 나도 모르게 찍었는데 맞추고, 그죠? 나중에 풀려고 그랬는데 못 풀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이 법학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시험에 딱 필요한 만큼만 딱 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점을 통과하는 이게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말로 법학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평생을 바쳐야 돼요. 평생 공부에 평생을 바치실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1년 안에 어떻게 끝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암기는 자연스럽게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기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겨우 외워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혼자 외우기 안 놔둡니다. 자, 수업 시간에 같이 갈 거니까 이쪽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시험 문제 못 풉니다. 자, 잔소리 처음부터 했고요. 자, 다음 제 이름 잘 까먹죠? 제 이름 까먹고 공시법령이라는 과목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합쳤어요. 잘 봐요. 짠, 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씨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하고요. 자, 공시법 과목 하고요. 자, 이거 까먹으시니까 딱 합쳐가지고 열공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박수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죠? 재미도 없고 그죠? 열공시예요. 앞으로 열공시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요. 자, 지금 핸드폰 꺼내세요. 자,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네이버 밴드 어플이나 자, 인터넷에다가 열공시 집어넣으시면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옵니다. 카페도 있는데 카페는 제가 요즘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로 밴드 운영하니까 여기다가 열공시 치시면은 자,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아무나 가입하게 했었는데 그랬더니 요즘 저 이상한 스팸 댓글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달아가지고 저 오늘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아무나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이제 질문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공부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노원세럼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승인 절차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질문을 올렸더니 답변에다가 외로워요. 이렇게 적으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입 승인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 내가 지금 노원세럼 공부한다. 또 뭐 인강으로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주시면 자, 공부하는 분들이다라고 판단되면 가입을 시켜드리고요. 자, 아니다 그러면 가입을 안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쳤더니 이제 이상한 스팸 댓글이 안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저만 글을 쓰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문제들을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니까 자, 여기 가입 신청을 좀 해주세요. 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지금 승인 신청하신 분들은 다 가입 처리를 해드릴 건데, 자, 가입이 되시면 최근 공지글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올린 공지글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수업하면서 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저는 필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이 쓰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자, 모든 내용을 여기다 다 올려드릴 건데, 그 내용을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제가 이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딱 다운받으시면 그게 한 40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그게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전체 앞으로 수업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 거기.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출력 종이로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 까만 바탕이기 때문에 잉크가 엄청 먹어. 그러니까 그건 출력용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면 핸드폰으로 보기 되게 좋거든요. 원래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면 눈이 부셔가지고 잘 못 봐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까만 바탕으로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핸드폰으로 보시고 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뭐 나중에 저 책으로 출간할까 좀 연구 중인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파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계속 보시면 필기할 양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요 PPT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됐죠? 저희 지금 가입 신청하셨죠? 이따가 승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핫한 게 이제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열공시 TV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무슨 뭐 개인 강사 광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시법 공부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테마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걔네들 테마만 뽑아가지고 통으로 가등기 파트라든가 구분건물 파트를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그 파트는 다 해결될 만큼 완전히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완전 무료 강의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붙는 광고가 붙긴 한데 그런 건 뭐 제가 붙인 게 아니니까 광고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자, 그건 또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무료 강의로 많이 올려놨는데 무료로 진짜로 뭐 맛배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내용 다 올려놨는데 참 신기한 게 안 봐. 정말 이상해요. 그죠? 이것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거 다 맞출 수 있는 거 다 올려놨는데 안 봐.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시면 자,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보시면, 자, 지난주 동안 이 과목 설명을 쭉 들었죠? 그래서 저하고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우리 이제 민법하고 개론 수업 들으셨죠? 민법 개론 한 2주 정도 수업 하셨죠? 그죠? 어제 뭐 했어요? 어제 공법 했나요? 민법 했나? 민법. 자, 민법 재밌어요?
괜히 물어봤다. 재미없어요. 자, 민법개론. 자, 민법개론 1차죠. 자, 1차. 80문제 100분 동안 시험 보고 나서 쉬는 시간이죠. 자, 이때 쉬는 시간에 무슨 생각 들어요? 1차 시험 보고 나면, 쉬는 시간에 무슨 생각 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갈까? 그래도 이제 도시락도 쌌는데 그냥 가기 그렇잖아. 그래서 도시락 먹고 나면 밥값은 한다고 또 2차 시험 들어가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자, 공법까지 보고 나면 좌절이야. 그죠? 다음 쉬는 시간에 뭔 생각해요? 아까 갈 걸. 그죠? 괜히 고생했다. 그죠? 이제 마지막 이거예요. 마지막 공시세법에서 준비가 충분히 된 분들은 여기서 만회를 하겠다. 이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공부가 안 된 분들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역전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딱점으로 붙거나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시세법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수가 적죠? 두 개 합쳐서 40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도 또 이렇게 빡빡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묶어서 시험을 봤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붙잡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쉬는 시간을 넣었거든요. 참 신기한 게 묶어서 시험 볼 때는 2차 시험 보고 나면 시간이 남았어, 항상. 근데 이거 끊어놓고 나니까 항상 부족해. 요것도 부족해, 요것도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요. 급하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시세법 역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세법을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했다가 올해 또 뒤통수 세게 맞았어요. 세법이 그렇게 고득점이 절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 한 10여 년간 이제 그 회사에서 시험 당일 다 모이거든요.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문제 나오면 이제 직원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카톡으로 탁 쏴. 회사에. 회사에서 쫙 출력해서 선생님들한테 먼저 뿌립니다. 우리가 쫙 풀어가지고 해설 쫙 바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세법 선생님들 얼굴이 밝았던 적이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세법이 희망찬 세법 이렇게 된 적 없어,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막판 역전하려면 이거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은 제가 간섭하지 않겠는데, 공시법을 우습게 보시다가 마지막에 진짜 집에 갈 걸 이런 생각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이 그런 마지막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공시법의 정체가 뭐냐? 자, 이거 날리고. 자, 공시법에는요, 법이 2개 나옵니다. 법이. 자, 등기법, 지적법. 2개의 법이 있습니다. 각각 1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딱 보기에, 자, 쉬워요, 어려워요? 딱 보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자,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지적법이 쉬워요. 자, 지적법 훨씬 쉽습니다. 자, 왜? 짧아. 지적법. 쉬워. 그죠? 부동산 등기법, 어렵고 길어. 그죠? 어려워요. 다시 이게 한 서너 배 차이 납니다. 자, 문제 수는 똑같은데요. 정말 이건 난이도가 이제 전 중개사 과목 중에 제일 쉬운 편이고요. 이거는 전 중개사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 어려운 거. 자, 뭐부터 공부해요?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어려운 거.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지적법은 마지막까지 안 하다가도 막판 몰아치기해서 거의 12개 맞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등기는 절대 몰아치기 안 됩니다. 미리 차근차근 해서 기초가 쌓여있지 않으면 절대로 점수가 나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려운 거 공략해 놓고 마지막에 점수 올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외워놓으면 또 다 까먹어. 그래서 막판에 빠릿빠릿할 때 가가지고 탁 찍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막판에 그 집중 공략을 할 거고요. 차근차근 이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지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등기법에서 반 이상만 맞으면 충분해요. 반 이상.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10개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10개 이상 무조건 맞춘다라고 전략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적법도요. 많이 한다고 점수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연습만 조금 하면 충분히 암기가 돼서 점수가 10개 이상 나오는데, 자, 아무리 쉬워도 외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외우지 않으면 이것도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찝어드릴 게 몇 개 있는데, 그래서 걔네들 외우시고 정리 몇 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정말 탄탄하게 1년 동안 기초 실력을 쌓아 나간다. 그래서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중간 쉬는 시간에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지적 잡고 세법 잡고 등기 버리래. 망하는 거예요, 이제.
자, 세법에서 고득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기 제대로 못 잡으면 정말 마지막에 정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부탁인데, 자, 요거는 당연히 점수 잘 나올 거니까 요거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반서부터 차근차근 하면 충분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과목 설명 간단히 했고요. 자, 1년 동안, 자, 두 달씩 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메가랜드 기본서는 제가 쓴 거니까, 제가 제 책이라서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저자직강 들으실 거고요. 지금 들고 계신 인문서, 그것도 제가 쓴 거고요. 예, 요약서, 이것도 제가 쓴 거고요. 자, 우리 7, 8월 달에 문제집 나오거든요. 자, 이 문제집도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요. 예, 물론 기출문제도 제가 쓴 건데, 요 기출문제집, 진도별 기출문제집, 요거는 제 거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쓰셨고, 이후 이제 회차별 기출문제로 또 나오는데, 그건 또 제가 썼어요. 그래서, 메가랜드에 나오는 한 7종, 6종, 7종의 책을 다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재가 제 거기 때문에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수업할 건지 또 방금 설명드린 그 파일 있잖아요. 칠판에 되어 있는 이 파일, PPT 파일. 이거 전부 다 그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 다 수업 들으실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하고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인문서고요. 조금 있으면 기본서 나와요. 다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본서 원고는 제가 지난 시험 보자마자 시험 문제 바로 반영해가지고 원고 넘겼는데 정식 교재는 바로 출간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를 좀 거치고 나와야 돼서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좀 못해도 한 다음 주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나오면 그걸로 이제 제출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만 요 인문서 가지고 잠깐 보충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 제 기분 같아서는 4월까지 쭉 가고 싶은데 요즘 이제 여러분 수험생들의 성향이 좀 더 짧은 책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게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는 수험생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서 가지고 6개월은 가고 싶은데 자, 좀 땡겨가지고 기본서를 1, 2월에서 끝내고 3월서부터 요약집을 가지고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일정이 변화될지 모르지만 자, 요약집이 조금 빨리 나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때서부터 3, 4월, 자, 5, 6월, 7, 8월 계속 요약집을 가지고 3바퀴 이상 돌게 됩니다. 요 정리된 요약집을 가지고 한 3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책이 너덜너덜 하겠죠? 안 그럴까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권 가지고. 자,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 책 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월 달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달씩 돌아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중간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럴 때 가끔 특강을 한 번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특강 날짜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원장님하고 날짜 잘 잡으면 그때 따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정규 과정은 요 10월까지 2달씩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업 교재는 이제 기본서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자, 정규 내용을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필기 필요 없고요. 자, 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칠판 보시고 자꾸 잘 들으시면 돼요. 듣다 뭔가 뭐 그랬었지? 라고 기억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니까 열심히 막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칠판 보시면 여기 뭐가 보이세요? 네, 뭐라고 써있어요? 영동군청. 우리 충청북도에 가면 영동군이라고 있거든요. 충청북도 영동군에 가면 영동군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제일 높은 사람. 네, 군수. 그죠? 자, 조마조마했어요. 군청장 그럴까봐. 네, 군청장 없어요. 그죠? 군수. 지금 여기가 노원구죠. 노원구에 노원구청 있죠. 노원구청이 제일 높은 사람. 그럼 구청장이지, 구청장. 여기는 구청장, 영동군에는 군수. 그죠? 예. 자, 제가 지금 김포시에 살고 있거든요.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예, 김포의 가치가 2배로. 김포 시민들의 꿈이에요. 김포 아파트가 2배 올랐으면 하는 꿈인데 오르다 말았어요 지금. 우리 시원찮아 지금. 자, 제가 김포시에 살고 있는데 저 원래 서울 살다가 결혼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김포시 아파트가 되게 쌌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포시 아파트 사서 들어갔었는데 요즘 좀 오르긴 했는데 그죠? 우리 서울 노원구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반의 반도 안 올랐으니까. 어찌됐건 자, 김포시가 있어요. 자, 여기 제일 높은 사람. 너무 어려워요?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겠어요? 시장.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이 정도. 자, 시장. 자, 설마 시청장, 이런 거 없어요? 시장. 자, 그럼 얘네들은요, 자, 지금 급이 좀 비슷해. 시장, 군수, 구청장. 비슷한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을까?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지사가 있어.
경기도지사. 자, 그러면 이 위에는 도지사가 있습니다. 자, 노원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서울시장이지, 서울시장. 서울시장에서 여기는 도지사급 시장이죠. 좀 큰 시장. 자, 김포시장은요. 자, 밑에 구청장이 없어. 그래서 김포시장 밑에는 동장 바로. 됐어요? 근데 서울시장 밑에는 바로 동장이 아니라 구청장 있잖아요, 구청장. 자, 그래서 구청장 밑에 깔리고요. 시장이 더 높은 시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법 시간에 시장도 여러 가지 시장 있잖아요. 뭐 특별자치시장 있고, 뭐 특별시장 있고, 뭐 광역시장 있고 막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예, 간단하게 큰 시, 작은 시 끝. 간단하잖아. 큰 시, 작은 시. 그죠? 예. 큰 시의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비슷한 급이야. 예, 끝. 그다음에 작은 시는 서울시의 구청급이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골에 가면 군수들이 있고, 요 급이에요. 그래서 자, 요 위에 올라가면 뭐 있을까? 장관. 자, 여러 가지 장관이 있는데요. 자, 저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로 얘기합니다. 자, 나중에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오고 다른 장관 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렇게 3단계. 자, 맨 위에 장관 있고 그 밑에 시도지사 있고 그 밑에 시장군수구청장. 자, 이 시장군수구청장을 묶어서 자, 우리는 소관청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적소관청 그러면 자,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하셔야 돼. 법에는 더 세밀하게 한 4줄 정도로 쫙 정리해놨는데 무시하고요. 그거 다 날 따지려면 1시간 걸려. 예, 다 필요 없고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 소관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지역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 자, 조심하실 게 자, 시, 군, 구 그럼 틀려요. 이러면 안 돼. 시군구랑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른 거예요. 시랑 시장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 군, 구 하면 안 돼.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이 지적소관청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의 지적소관청은 누구예요? 김포시장. 그렇죠? 이 동네 지적소관청 누구예요? 노원구청장. 이런 사람이 지적소관청이야. 그렇죠? 자, 앞에 계속 보세요. 자, 여기 뭐가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자, 청주지방법원의 자, 영동지원. 그래. 청주지방법원의 영동지원. 뭔가 느낌이 있어요? 네. 영동군에 가면요. 자, 영동군에 가면 영동군청도 있고요. 그죠? 그 옆에 좀 한참 가야 돼. 차 타고 한 10분 가야 돼.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기 보면 이게 법원 마크거든요. 법원 마크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주지방법원 관할 하에 영동군에는 지방법원을 못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동군의 법원이 여기 재판하는데. 자, 여기 영동군 법원하고요. 자, 방금 보신 영동구청은 따로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법원 저쪽에 있고 영동군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달라. 요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법원과 군청이 다르다. 그래서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법원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지역에 가면 되게 이제 새 건물들이잖아요. 이 건물들이 어떻게 짓냐면 가운데 진입로가 있잖아요. 진입로 쭉 들어가면 이쪽에 법원, 저쪽에 검찰청 이렇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건물이 저쪽에 하나 더 있어. 그럼 검찰청이고 법원이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저하고는 검찰 얘기는 안 해요. 법원 쪽만 얘기해요. 그래서 법원 쪽에 여기 1층 여기 있잖아요. 요 창문이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요. 등기계 이렇게 써 있어. 등기계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요 등기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계장이겠지 뭐. 좀 뭐 어려워. 네. 그다음에 저기 청주지방법원 이런 데 가면요. 등기과 이렇게 돼 있어. 등기과. 제일 높은 사람. 과정. 등기과정. 그죠? 예, 또 가요. 자,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자, 지금 뭔가 법원 마크 보이잖아요. 이거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의 등기소예요. 여기 가면 여기 김포 등기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김포 등기소. 김포 등기소. 자, 등기소에 제일 높은 사람. 소장.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퉁 쳐가지고 그냥 등기소 그럽니다. 퉁쳐서 그냥 등기소라 불러요. 등기소. 그 동네 등기소들이 얘기해. 자, 등기소는 어디 법원, 어디 소속이냐? 법원 소속이야. 그러면 등기소장 위에 지방법원이 있어요. 청주지방법원. 그죠?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있네요. 지방법원. 자, 지방법원 위에 고등법원이 있어요.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고등법원 나옵니다.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 그죠? 이제 재판 3세판 하잖아요.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묶어서 법원 재판하는 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사법부 그럽니다. 법원 사법부. 그죠? 자, 이쪽은 자, 법원 재판하는 데 아니라 행정하는 데죠. 그래서 행정부.
행정부,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 그죠? 자, 이거 말고 많이 들어보신, 자, 입법부. 자, 입법부는 어디예요? 국회. 싸우는 데 있잖아요. 싸우는 데. 이렇게 배지 달고 싸우는 데 있잖아요. 그죠? 가끔 도끼도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농담인데 웃지도 않고 나니 뭔가 오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참, 긴장해요?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되게 친절해져. 되게 친절해요. 예. 가끔 책 자랑을 좀 해서 그렇지 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예, 공부도 잘 시켜주고요. 저 시험에 나올 것도 잘 찍어줘요. 되게 좋은 사람이야. 웃지도 않고 이것도 긴장할 거는 아닌데 예. 웃으라고 좀 웃어요. 예. 편하게 들으세요. 자, 입법부 요거 저하고 얘기 안 해요. 자, 원래 입법부는 싸우는 데예요. 싸우라고 만든 데예요. 저 법을 만들고, 자,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사람들끼리 싸우면 재판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 상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저하고는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저하고는 이 두 가지 기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완전 불린 거예요. 서로 간섭하면 안 돼, 이게. 그죠? 권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 일을 하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데, 자, 등기소가 있죠. 자, 등기소에서, 자, 관리하는 거를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걸 지적부라고 쓰고 싶었는데 좀 허전해가지고 여기다 공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 그렇죠? 자,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자, 등기부는 누가 관리해요? 등기소. 등기소 위에 뭐 있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원이 있고요. 여기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위로 쭉 올라가면 장관이 있는 겁니다. 저 두 개가 완전히 기관이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서로 뭐 연관이 있어서 높은 사람들 이러면 안 돼. 예. 정확하게 딱 구분하셔야 돼요. 자, 법원 계열과 행정부 계열이 나누고, 법원 계열 맨 밑에 뭐가 있다 지금? 등기소, 등기부가 있고, 자, 이쪽 맨 밑에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그렇죠? 자, 이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뭐요? 부. 국가장부란 말이에요. 개인장부가 아니라 국가장부. 자, 국가장부가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저하고는 이 두 가지의 장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 장부. 장부 이름 외워야 돼요. 자, 등기부와 또 지적공부. 그럼 이 등기부를 법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 자, 부동산 등기법. 그죠? 자, 요거 지적공부 만드는 법이 지적법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몇 문제? 12문제. 자, 이거 몇 문제? 12문제. 그래서 각각 1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장부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은 완전 다르지만 내용이 좀 비슷해. 자, 뭘 쓰냐?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등기부 보이세요? 등기부. 그죠? 여기는 지적공부.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토지대장. 여기 지적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을 지적공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등기부 지적공부가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자, 어떤 내용들을 갖다 써. 자, 갖다 쓴다 그러면 좀 멋이 없으니까 등기한다 또는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갖다 써놓는다. 자, 실제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우리 현재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부동산 면적 얼마야? 그 부동산 소유자 누구야? 누가 어느 은행에 저당 잡은 거야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갖다 써놓고 이런 것들을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써놓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 부동산의 현황을 저하고는 앞으로 표시라고 할 겁니다.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 중에 지금 토지 표시를 얘기할 거거든요. 자, 토지 표시는 지면. 자, 소지지면 경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안 써도 돼요. 자, 어차피 다 책에 있어요. 자, 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면적. 우리 솔직히 이 땅 면적 얼마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적. 그다음에 이거 누구 거냐? 소유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이름. 이름만 쓰면 동명이인도 있잖아요. 걔 어디 살아? 주소. 자, 걔 주민번호 몇 번이야? 등록번호.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명주번 이렇게 봅니다. 명주번. 그래서 어느 동네 면적 얼마인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 거더라?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꿈을 키우겠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 이제 합격하실 거죠? 합격하시면 이제 사전교육 받고 이제 사무실 올 거 아니에요. 자, 제 경험상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험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애를 써야 사무실을 열더라고요. 사무실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제 합격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자마자 합격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발 빠르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시장 조사하고, 어디다 사무실 열까, 또 실무상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 막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사무실 열더라고요.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써가지고 여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사업으로 진행이 되시고, 좀 쉬자. 이런 분들은 오래 쉬시더라고요. 오래.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요, 사무실 열 엄두가 안 낸대. 용기도 안 나고. 다 까먹었고, 기억도 안 나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실 열어가지고 사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합격하자마자 바짝 조여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겨우 사무실 엽니다. 사무실 열어가지고 이제 간판 딱 걸고, 그죠? 딱 앉아있으면, 그죠?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망해. 와야지. 손님 오셔야죠. 자, 손님 딱 문 열고 들어와. 그럼 뭔 생각해요? 저 사람은 왜 우리 집에 올까? 나를 아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진짜 손님일까? 나쁜 놈일까? 별의별 생각 다 들죠? 자,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얼른 커피 탈 생각해야 돼요. 커피 타고 손님한테 잘 얘기해야 되겠죠? 자, 손님한테 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가 보여드릴까? 아파트 보여드릴까? 토지 보여드릴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손님이 토지 보여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동네에 어떤 토지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 지금? 1년 후에 그런 업무 할 거예요, 여러분이. 깜짝 놀란, 난 그런 거 자신 없는데. 그럼 곤란해, 지금. 그럼 여러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를 성립시키면 수수료를 몇백만 원 받겠죠, 이제. 건당 막 몇백만 원씩 받잖아, 막. 아파트 하나 왔다 갔다 하면 몇백만 원이잖아요,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보통 대충 해가지고 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 많이 벌겠죠.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생활비보다 많이 남죠. 그래서 돈이 막 모이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땅 사야지. 자, 지금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돈 모으면 뭐라고요? 땅 사라고. 땅 사요. 땅 어디서 사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김포에 사세요. 김포에 오셔가지고 땅을 알아보는 거야. 자, 김포에 와서 땅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 이 땅 누구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땅 사러 왔는데 땅이 정말 마음에 들면 사야 되겠어. 그죠? 그런 땅이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땅이 있어요. 이건 내 땅이다 싶은 땅이 있어. 그런 거 사게 됩니다. 자, 누구 땅이야? 누구 땅이야? 그 땅 몇 평이에요? 그 땅 어떻게 생겼어? 자, 야산에 가면 땅이 한 필지예요? 아니죠. 어떻게 그려졌는지 모르잖아. 누구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 알려준 사람이 있다, 또? 지나가다가, 거기 내 친구 땅인데, 그러면서 막, 걔가 지금 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좋은 땅이고, 싸게 나왔으니까 살려면 사. 믿어, 못 믿어? 그 땅 3,000평이래. 믿어, 못 믿어? 그 땅 5억이래. 믿어, 못 믿어? 다 못 믿겠네. 그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래요? 국가장부를 볼래요? 국가장부를 보겠어? 자, 국가장부가 지금 하나 있어,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죠? 둘 다 볼래? 하나만 볼래요? 둘 다 봐야지. 좀 눈치가 없는 거 지금? 자, 이거 말고도 장부가 있는데 저하고는 두 개만 얘기한다고요. 그죠? 자, 뭐뭐 보겠어요? 등기부하고 지적공부. 자, 이런 장부들에 자, 몇 평인지 써 있을까? 누구 건지 써 있을까? 그런 게 써 있다고. 그런 내용들이요. 자, 써 있다고. 자, 등기부에도 써 있고 대장에도 써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을까? 관계인만 볼 수 있을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만 돼 있을까? 모든 토지 다 돼 있을까? 돈 되는 것만 돼 있을까? 모든 토지 다 돼 있어, 지금. 완전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여러분 필요한, 거의 우리나라 영토는 전부 다 이거 준비 다 해놨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난 이거 설명할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이제, 야, 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기 아프리카 후진국에 그런 나라들은 자기네 토지를 전부 다 조사를 해놨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해놨어.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요. 전산화를 해놨어. 다 컴퓨터로.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으로 쫙 볼 수 있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등기부 등본이 쫙 나와. 내 프린터에. 그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엄청나지 않습니까? 감동이 없어요. 저만 감동하니, 지금? 예? 난 이게 너무 감동스럽다, 이게. 자, 여러분들이 놓은 거 앉아가지고요. 저 제주도 울릉도에 있는 땅도 이거 검색해 볼 수 있다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자, 심지어 이건 또 무료야. 대장 띄워보는 거 몇 장은 무료. 이거는 수수료가 좀 있긴 한데, 뭐 얼마, 1,000원, 1,200원 이래. 얼마든지 조금만 비용 들이면요. 자, 우리나라 모든 토지의 기본 정보도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해놨다고 지금. 놀랍지 않아요? 난 막 너무 감격이 겨워서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뭐 이런 장부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막 궁금하잖아요. 막 물어보시고 막 그러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봐. 예. 그래서 그런 장부들을 만드는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등기법. 지적법에 써놓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등기법, 지적법. 자, 여기서 궁금한 게요. 어차피 뻔한 내용들인데 왜 장부를 두 가지를 만들었을까? 요 생각을 해야 돼. 각각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자, 원리적으로 말하면, 자, 시험에 안 나올 거긴 한데, 이게요, 이런 제도가 이제 옛날 조선시대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비슷한 제도는 있었지만, 이런 제도는요,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법 있잖아요. 그 일본 법이라는 게 역시 독일법, 프랑스법, 영국법 이런 법들을 짬뽕 해가지고 한자로 지네법을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다 강제적으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법이 저기 이제 따라가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걔네들도 과도기였고 우리도 이제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주입받았고 해방되고 나서 우리 법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각종 법을 다 새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받은 법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변하긴 변했지만 많이 변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기본 원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두 가지 장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하면 자, 두 개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업무가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장부를 따로따로 원리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 법을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뭔가 연관이 있어요. 자, 무슨 연관이 있냐? 여기 보시면 화살표 두 개 보이시죠? 화살표 두 개 보시죠? 예. 그러면 자, 요거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권리 관계라는 것과 자, 표시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 영어로 인포메이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둘로 나눈 거예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자, 이쪽은 권리 전문이에요. 이쪽은 표시 전문이에요. 전문 분야가 달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외울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권리 그러면 여러분은 권등기 이렇게 외우셔요.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됐죠? 그러면 제가 표시 그러면 표 지정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렇죠? 이건 1년 갈 거예요. 앞으로 1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주입이에요. 지금 첫날 첫 주입이에요. 자,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시정. 됐죠? 자,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갑자기 그럴 거예요. 권리는 그러면 제가 미쳤나? 이게 아니라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표시는 표지정. 됐죠? 표시는 표지정. 권리는 권등기. 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요대로 가셔야 돼요. 이건 그냥 주입식 교육해야 돼요. 자,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정. 자, 그러면 권리가 바뀌어. 권리자가 바뀌는 거죠. 자, 권리자가 바뀌면 어디부터 간다? 등기소에 가야지. 등기소.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바뀌었다.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이 땅은 이 사람 거인데 저 사람 거가 됐다. 그 내용이 여기다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걸 쓰고 이쪽에 얘기를 해줘. 야, 니네는 아직 전소유자 써있지? 빨리 고쳐. 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럼 이 통지 받아서 소관청에서 대장에다가 소유자 바꿔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자, 내 땅을 분할하겠대. 자, 분할하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분할 쪼갰으니까 면적이 바뀌지. 또 가운데 선이 새로 들어오지. 경계가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 뭐 얘기예요? 표시 얘기지. 표시는 표지적. 그럼 어디부터 가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야 돼. 여기서 분할 신청을 하면 토지가 대장이 두 개가 돼. 그러면 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불러요. 촉탁. 촉탁이 들어가면 등기소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등기부도 쪼개줍니다. 등기부도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순서가 있죠, 순서? 자, 다시. 권리는 권등기. 권리 문제는 등기부터 하고 통지가 와서 정리가 된다. 표시는 표지정. 지적공부 대장 정리하고 이쪽으로 촉탁이 가서 저쪽에 등기부가 정리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장부가 항상 맞아 떨어지도록 항상 현상 유지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자, 요 장부들을 바로바로 떼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상황 판단 되시죠? 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국가 장부에 절차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장부, 공식적인 장부들을 볼 수 있도록 공개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제도를 합쳐서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공시법령이라고 법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자, 지금까지 수업한 거 가장 핵심 이거예요.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시죠. 됐죠? 자, 그러면 요 얘기들 하나만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적 제도는 자, 표시에 관한 문제죠.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국토교통부 담당이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거는 지적소관청이에요. 됐죠? 자, 다시. 자, 행정부의 제일 구체적으로 업무 담당하는 건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어렵지 않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자, 지적법에 잘 모르겠으면 얘가 답이에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답이 뭐라고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렇죠? 뭔가 장관이 답일 때는요, 냄새가 나.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장관이 가끔 나와. 대부분 잘 모르겠다. 뭐가 답이에요? 지적소관청. 모르고 찍으면 지적소관청 90% 맞아. 자, 이렇게까지 해준다, 제가. 예, 자, 답이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지적소관청. 됐어요? 자, 그리고 가끔 시도지사가 나오는데 요거 한 서너 가지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 한 서너 가지만 외우면 끝나. 금방 외워.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뭐예요? 지적소관청. 그렇죠? 답은 지적소관청이에요. 소관청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전국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장관 나와요. 장관. 그렇죠? 네. 여기는 뭐 그런 문제 안 나와. 여기는 권한에 관한 문제가 안 나오고요. 대부분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자, 이쪽에서는 답이 뭐다?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다음에 등기제도는 권등기죠? 권등기. 자, 여기는 법원계열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자료의 책에 다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규정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자, 이게 등기예요. 이게 등기예요. 등기 보이시죠? 자, 등기는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또 갑구라는 게 있고 또 을구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요. 자, 일단 모양을 보셔야 돼요.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 표시번호. 표시번호. 자, 접수 일자가 나와 있죠? 자, 여기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까지가 뭘까? 소재. 자, 600 그럼 뭘까? 지번. 소재 지번.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런 거 대충 들어보셨죠? 뭐 잡중지 이런 거. 그래서 보통 전은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 그런 용도로 쓰는 땅이다. 자, 면적이 얼마 있어요? 옛날에는 평 썼는데 이제 평 안 써요. 제곱미터 씁니다. 1960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자, 이런 토지가 하나 있는데 누구 거죠? 소유권은 갑구를 봅니다. 자, 갑구에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오재미에 있어요. 이런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자의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주소도 쓰고 또 등록번호도 쓰고 그래서 명주번 들어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 사람으로 또 매매했나 봐. 매매하고 이날 등기 접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퀴즈. 매매 계약을 언제 했어요? 2월 8일 날 했는데 등기 접수 언제 들어왔어요? 2월 19일. 이 사람 언제부터 소유자일까? 언제부터 내 걸까? 요날 기준이에요. 자, 계약서 도장 찍었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장 찍고 나중에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접수가 들어온 그 날짜, 요 날짜 기준으로 이 사람 소유자로 봐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두 분이 지금 약간 맛이 갔어, 지금.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지금.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자, 언제부터 내 거라고요? 2월 19일. 아, 생각해봐. 내가 땅을 사는데 언제부터 내 거냐? 얼마 중요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자, 언제요? 접수일자. 등기 접수일자. 요 날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받았다라고 목적이 나오고요. 자, 여기 1번이 나와 있죠? 어떤 분이 전사무 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95% 시험에 안 나옵니다. 궁금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도 제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사미라는 거는요. 자, 우리 등기부가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였었겠죠? 그러다가 지금 다 전산 입력이 됐어요. 자, 전산 입력 됐으면 전 소유자들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지금 소유자만 쓰면 돼. 전산 입력할 때. 그래서 이 오재미라는 사람이 전 종이 등기부에는 3번이었어. 3번이었고 지금 옮겨오면서 그냥 1번 써버리고 전 소유자들 알고 싶으면 옛날 폐쇄된 옛날 등기부 떼어보면 돼. 그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번 써준 거예요. 1번 써주고 옛날 종이 등기부에는 3번이었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궁금하신 거 그냥 잘 덮어두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여러분 실무에 도움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시험에 나올 것만 다 골라가지고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집중하셔도 그 분량만 해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집중하셔야지 자꾸 희한하게 다른 데로 자꾸 생각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 제가 다 집어드릴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1번 1순위 소유권이 지금 적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을구가 있어요. 자, 을구는 소유권 말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이 있어요. 자, 저당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뭐 전세라든가 임차권 등등등 그런 권리들은 전부 을구에 짬뽕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짬뽕이에요, 짬뽕. 자, 갑구는 무조건 소유권만 씁니다. 됐죠? 그래서 을구는 이것저것 짬뽕을 써요. 자, 형태는 비슷해요. 자, 을구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다 비슷해요. 자, 지금 저당권자가 누가 돼 있어요? 김포 농협이. 자, 돈을 꺼주고, 누구한테 꺼졌어요? 오재수라는 사람한테 꺼졌어. 이 땅 누구 거죠? 이 땅 누구 거였어요? 이 땅 누구 거였어요? 오재미. 돈 누가 껐어? 오재수가 껐어. 누가 꺼줬어? 김포 농협에서 꺼줬어. 자, 이 구조를 잘 생각하세요. 김포 농협은 돈 꺼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누구한테? 오재수 채무자한테 돈 꺼주면서 담보는 누구 걸 잡은 거예요, 지금? 오재미 걸 잡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딱 떼어보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 이제. 아, 지금 오재수가 지금 돈을 꽂고 오재미 땅이 잡혔네? 오재미와 오재수는 무슨 관계일까? 그 모르지 뭐. 여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 이 김포 농협이 돈을 꺼줬다. 오재수한테. 그리고 담보는 오재미께 들어왔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재수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 오재수가 돈을 안 갚으면 김포 농협은 이 저당권 4번이 지금 이 등기부상 최선순위에 지금. 요걸 가지고 법원 경매로 던져. 법원 경매에서 경락을 받겠죠, 누가? 그럼 경락대금 낸 돈 있잖아. 그 사람이 이 땅 사고 낸 돈. 그 돈 가지고 얘가 먹는 거 이제. 그죠? 그럼 오재미는 자기 땅 소유권 날아가는 거지. 그죠? 그럼 오재수는 뭐 어떻게 오재미한테 혼나는 거지 뭐. 예. 자, 그 구조상 판단하시겠어요? 자, 요게 등기부를 보고 앞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맨날 등기부 보던 건데, 저거 저렇게 되겠네? 라고 아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처음 본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차근차근 보다 보면 보던 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보면 다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자, 처음 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등기부 지금 보여드린 거 그냥, 보여드린 거.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적 공부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많이 들어봤죠? 자, 토지대장을 그린 게 지적도, 임야대장을 그린 게 임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자,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등록부, 자표등본 이런 것들도 지적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의 종류를 일단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날 잡고 외우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외워져요. 맨날 볼 거니까, 그냥. 예. 특히 토지대장 그린 게 뭐라고요? 지적도. 자, 임야대장 그린 거? 임야도. 4개 끝난 거, 이제. 그러면 실제로 토지대장이 어떻게 생긴지 되게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난 되게 막 궁금할 줄 알았는데, 막, 궁금하죠? 막, 토지대장 보고 싶잖아요. 그죠? 준비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자, 토지대장 보시면요. 경기도 김포시 북변역 600문지. 좀 전에 봤어요? 자, 누구 거였어요, 이거? 오재미 거였어요, 오재미. 맞아요? 자, 이 땅 면적이 얼마였어요? 1960이고. 자, 지목이 뭐였죠? 전이잖아. 그렇죠?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까 그 땅 맞아요? 그럼 지금 토지대장 이거 하고요. 좀 전에 보셨던 등기부 표제부 갚고 울고 있었잖아요. 자, 걔하고 얘하고, 자,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등기부 봤잖아요. 대장도 지금 보여드렸고. 그러면 걔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자, 같다고 하기도 뭐하고, 다르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죠? 자, 뭔가 내용, 소유자 이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써 있잖아요. 모양은 다르지, 일단. 표제부 갖고 울고냐, 그러면 대장 이렇게 돼 있냐. 모양 달라. 자, 결정적인 거. 자, 잘 보세요. 김포 농협이 있어, 없어? 김포 농협 대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뒷장 있지 않니? 없어. 이거는 한 장짜리야. 1-1. 장번호가 써 있어. 한 장짜리. 뒷장이 없어, 지금. 여기는 김포 농협이 돈 꺼준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딱 떼어놓은 다음에, 저당이 없네? 깨끗하니까 사세요. 이딴 소리 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 문제를 자세히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등기를 봐야 된다고. 권리는 건등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권리는 건등기. 권리 문제 보려면 뭘 봐야 된다? 등기 봐야 된다. 됐죠? 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권리는 건등기. 그래서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시험을 위한 이론이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 엄청나게 도움될 거예요. 실제 합격하시고 나서 사무실 하시면 등기부 보는 건요, 제가 일러드린 대로 갈 수밖에 없어. 물론 그거보다 더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 기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법을 바라보는, 장부를 보는 기본 기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시험용으로 듣고 말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몇 개 없어. 사실은 진짜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시 권리는 건등기.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표시는 표지정. 그렇죠?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정. 그렇죠? 그래서 대장 보면 권리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뭐만 나와? 소유자만 나와. 여긴 저당권, 지상권, 전세 있다고 안 나와. 딱 소유자만 나와요.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면 얘는 왜 보는 거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표시. 표시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지목 얘네들은 이 대장 정리하고 등기소로 보냅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받아가지고 그 등기부 표제부 등을 또 고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시에 관한 부분들은 지적 공부가 먼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앞에 실판 보세요. 자, 실판 보세요. 그러면 대장을 볼 때는요. 자, 토지 표시 소유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 위주로 봐야 되겠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얘네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토지 대장에는 면적이 있다, OX. 토지 대장에는 면적이 있다. 이게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네, 토지 대장에 면적이 있다. OX. 오죠.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이런 거 나온다고, 지적법은. 그죠? 예,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방금 배웠으면 쉽고, 대장이 뭔지 모르면 어렵겠지. 아시겠죠? 이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 듣다 보면 맨날 보던 대장인데 거기 뭐 있냐 물어봐. 그거 쉽네?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 보는데 이거 물어보다, 야,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어디에 뭐 있었지라는 게 눈에 익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여기 등록상에 뭐뭐 있는지 외울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럼 그건 되게 쉬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등록사항은 12개 중에 2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 이거 말고도 지적 공부 많이 있었죠? 거기 등록사항을 골라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올해는 아까 봤던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장부의 등록사항 물어봤어요, 올해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 요 2문제가 났어요. 요게 공통된 등록사항과 여기 등록사항인 거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2문제가 났습니다.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대장에 써 있는 요 정도는 우리 출제자분들께서 우리 수험생이 다 외웠을 거라고 간주해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사유, 개별공시일가 요 두 가지 제일 출제 잘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대장에서 등록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요 두 가지 사유, 개별공시일가. 나머지들은 다 외웠다고 생각해요. 명주번 이런 거 있잖아요. 변동, 원인, 일자, 그죠? 또 소지, 지면 이런 것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 잘 안 내. 굳이 낸다 그러면 면적 정도 나와요. 근데 특별히 요거 내야 되겠다 작정하면 사유 냅니다. 사유와 개별 공시가 이렇게 내요. 자, 설마 그걸 어떻게 네가 다 찍냐? 다 찍은 대로 나와요. 걱정 마시고 찍어 드린 대로 나옵니다. 제가 안 찍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거 공부 안 해도 안 떨어져. 근데 제가 찝어 드린 거 거의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찝어 드린 대로 외우셔야 돼요. 대장 나오면 사유하고 개별 공시가는 바로 생각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잘 봐요. 네. 대장 있죠. 임야대장이거든. 임야대장도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요. 토지 표시 있고 소유자. 그죠? 차이점이요. 자, 여기는 지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이 붙어 있어요. 요게 달라. 자, 토지대장 볼까요? 자, 토지대장엔 산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번에 산이 붙은 토지는 아, 이건 임야대장이 등록된 땅이구나. 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에 소재 지번 있죠? 네, 요거를 여기 숫자로 바꾸는 거야. 이게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는 여기 충북, 영동군, 맹호면, 어촌리까지가 여기 앞에 10자리예요. 여기 2 보이세요? 2? 여기 2가 써 있으면 임야대장이야. 자, 그 다음에 01000002 보이세요? 뭔가 느낌 와야 돼요. 01000002. 뭔가 느낌 와요? 같은 숫자잖아요, 이거. 이 집은 이렇게 8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토지대장에도 600 보이시죠? 여기 1 있어, 1. 1이면 토지대장이야. 그 다음에 6000000 써있죠? 그럼 600번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고유번호예요. 그래서 토지마다 이렇게 고유번호를 하나씩 만들어놨는데 앞에 10자리가 붙었잖아요. 요거는 여기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을 숫자로 만든 거야. 이건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유번호 10자리를 이게 어느 동네게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와요. 1이냐 2냐. 또 뒤에 8자리가 집어넣으면 몇 번지야.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딱 보면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번호란 말이에요. 이게. 자, 준비됐어요? 자, 임야대장도 비슷하죠? 자, 소유자 나와 있고요. 그죠? 준비됐다며. 자,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나 이때가 제일 좋더라.
막 눈빛이 빛나. 막 눈빛이 확 빛나. 확 보면 넓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는 이거 준비했구나. 사유. 그죠? 예. 여기는 자,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아까 들으니까 생각나지.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예. 이건 이해고 뭐가 없어요. 못 외우면 끝이야. 그냥 시험 문제 틀리는 그냥. 그럼 외우려면 어떻게 돼요? 또 보고 또 봐야지.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반복의 암기 힘을 믿으셔야지 뭔가 요령을 가지고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수업만 잘 들으시면 요령 생기게 해드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수업 빼먹으면 대책이 없어요. 혼자 이거 못해. 혼자 이거 한번 해볼래요? 대장 만들어 놓고 가로 열고 이렇게 막 구멍 뚫어가지고 막 혼자 연습해 볼래요? 안 된다니까.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뭐 중요한지 다 찝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뭐예요? 준비해서 고유번호. 예, 이거는 면적, 사유, 성명, 주소, 등록번호. 이거 외울 때 명주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삼각형으로 명주번이라니까 명주번. 그죠? 여기는 네, 소유자. 참 신기하죠? 아까 한 번 더 생각한 건 더 잘 기억나고 좀 생소한 건 기억이 안 난다고.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장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토지장 보면 자, 면적을 할 수 있다 OX, 지목을 할 수 있다. 자, 소재 지번이 등록돼 있다. 자, 토지 모양을 할 수 있다. 여기 토지 모양 안 나오지. 그럼 토지 모양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토지 모양은 따로 이렇게 지적도가 있어요. 지적도에 지금 북변동 보이세요? 자, 600번지 보이세요? 자, 북변동 600번지 땅이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자, 차이점은요. 선. 자, 이 선이 있어. 선으로 땅을 그려놨지. 이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 선이 뭐라고요? 경계. 그렇죠? 그럼 지적도에는 경계가 있다 OX. 오, 너무 당연한 거네요. 지적도는 경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경계. 자, 지적도에는 지목이 있다 OX. 오잖아요. 뭐, 보고도 못 믿겠어요, 지금? 전 써있잖아요, 지목. 자, 지적도를 보면 이 토지 소유자 이름이 나온다. X지, 소유자 안 나온다고. 지적도에 소유자 나온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그렇죠? 자, 지적도를 보니까 이 토지 면적이 써있다. 면적이 써있어, 지금? 1960 써있어, 안 써있어요? 안 써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이런 게 나와. 지적도에 뭐 등록돼 있냐, 이런 물어봐요. 됐죠? 자, 경계 있고, 자, 소재 지번 지목 있어요. 면적은 없어요. 고유번호 있어요? 고유번호, 아까 19자리 긴 숫자 메뉴 있었잖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00번지 지적도 등본 떼주세요 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도 안에 600번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떠가지고 요거를 지적도 등본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원본을 다 주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죠? 내가 찍은 그 600번지 이 부분 딱 복사해서 준다고. 지적도 등본. 네.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외곽선 도각선이라고 하는데 이 외곽선 안에만 그려져 있잖아요. 이 도면이 몇 번 도면이죠? 8번 도면이요. 그럼 만약에요. 자, 이쪽 동네 보고 싶어. 그럼 뭘 봐야 될까? 7번 봐야 돼. 자, 밑에 보고 싶어. 그러면 13호 봐야 돼. 됐죠? 자,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요거 찾아본다. 요거를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그래서 지적도에는 색인도가 있다. OX.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지적도에는 색인도가 있잖아요. 자, 여기 시험이 잘 나와. 지적도에 색인도 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색인도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여기는 색인도가 아니라 부호도.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뭔가 좀 복잡하죠? 복잡해. 자, 복잡한데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숫자가 더 써 있어. 좀 전에 보셨던 자, 일반 지적도는 그런 숫자 없잖아요. 지번만 있지. 근데 요 지적도는 뭔가 동네가 좀 비싸서 예를 들어서 5.00 써 있잖아요. 여기 5m란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야. 경계점 간이 22m 36cm까지. 그러니까 센티미터 단위까지 거리가 써 있어. 굉장히 정밀한 거죠. 그러면 땅값이 비싸니까 그럴까, 싸니까 그럴까? 비싸니까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야, 이게. 비싼 동네. 왜 비싸요? 자, 이 동네는 개발이 쫙 됐어. 개발이 되니까 이건 세밀하게 측량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점간 거리까지 다 써놔요. 개발이 됐으면 자, 이 동네는 별도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걸 추가로 둡니다. 이 좌표 등록부가 들어오면 뭐가 써 있어요?
좌표가 써 있다고. 이 점이 방금 보신 그 토지에 1, 2, 3, 4, 5, 6 써 있잖아요. 이 점 하나씩 쫙 적어놓고 그 점 하나의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숫자로 쫙 정리해놓은 이거를 좌표라고 하는데 이 좌표를 따로 만든 장부를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다 있을까? 비싼 동네만 있을까? 비싼 동네만 있는 거예요. 개발된 지역에만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전국 모든 토지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지역에는 지적도가 있다 없다? 있죠. 자, 있긴 있는데 아까 일반 지역 지적도보다는 좀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대략적인 걸 좀 보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요건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 할게요.